이번 주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 가지 사건, 바로 비밀 녹취록과 한 판사의 수상한 거래, 그리고 빵 가격입니다. 대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비밀 녹취, 판사, 그리고 빵이라니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큰 그림을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한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온 판결 하나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녹취록,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비 반띵 의혹의 핵심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따내는 대가로 월급의 절반을 챙겼다는 의혹이죠. 녹취록에는 최고 권력층의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는데도 법원의 판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요. 아니, 그럼 법원은 대체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돈은 그냥 월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을 갚은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명태균 씨는 공천에 영향을 줄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오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목소리가 암시하는 그 비공식적인 힘은 그냥 싹 무시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 판결을 내린 김민택 부장판사, 이 사람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죠.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김 판사가 면세점 팀장을 통해서 이런 명품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를 좀 보세요. 95% 할인이라니.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이 중 하나가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냥 할인이 아니라 뭔가 부적절한 청탁이나 뇌물 아니냐고 이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상황이 어떻게 커지는지 보이시죠? 이제 이건 그냥 판결 하나, 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번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국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앞에 두고 정말 강하게 질타했죠. 한마디로 요즘 판결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보이냐, 대체 사법부가 왜 존재하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니까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이죠.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 이게 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혁안의 핵심이 바로 이 권력 분리입니다. 지금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잖아요. 이걸 완전히 나누자는 겁니다. 수사는 경찰이나 아예 새로운 독립기관이 전담하고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오직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역할만 맡게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사법부가 온통 시끄러운 동안 대통령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일 텐데요. 바로 경제, 특히 물가와의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불공정한 가격 담합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거죠.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TF팀까지 꾸렸어요. 목표를 한번 보세요. 밀가루나 설탕 같은 가격 담합, 비효율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그리고 미친 듯이 오르는 빵이나 과일 가격, 심지어 부동산 세금 문제까지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문제에 올인해서 민심을 잡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법조계와 경제계에서 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입니다. 숫자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3%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은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7%대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거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격차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한번 볼게요. 전국 평균은 61%로 아주 높은 편인데 70대 이상 연령층을 한번 보세요. 54.9%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이 연령층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 활발한 외교 행보나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시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공격적인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정책적인 성공이 고령층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법부 같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정책들이 급변하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들끓는 여론일까요? 아니면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시스템 그 자체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죠.